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저희 마지막 조직 구조와 조직 원리로 이번 일주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구조 변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하나씩만 잘 정리를 하면서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의 구조를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기본 변수 있고요. 기본 변수는 복, 공, 집 이렇게 들어가죠.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가 바로 복잡성이고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이 공식성. 의사결정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된 정도를 집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횡적인 분화와 종적인 분화라고 나오는데요. 횡적인 분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적 복잡성, 수평적 분화. 종적인 분화가 수직적 복잡성, 수직적 분화. 그 다음 우리 맨 마지막이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공간적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규모가 되게 커요. 그럼 당연히 복잡성은 커집니다. 공식성 크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하지만 집권화는 잘 안 돼요.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집권화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권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비일상적인 기술입니다. 복잡성이 일단 큽니다.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공식화 시키기에는 좀 힘들겠죠. 매뉴얼 만들기 힘듭니다. 집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자,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거 제가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적 복잡성은 오히려 불확실한 환경일 때 더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복잡성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보통 많은 책들이 그냥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서 마이너스 써놨는데 이건 수직적 복잡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공식화시키긴 힘듭니다.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 직권화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 변수와 상황 변수 얘기했죠. 결국 상황 변수 지금 보시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화가 아닌데요. 여기 잘못돼 있네요. 우리 규모, 기술, 맞네요. 네, 제가 순간 잘못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읽어줘야 되겠죠. 규모랑 기술이랑 환경. 요 세 가지 내용이 각각 복공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요거 내용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갈까요? 페로의 기술 유형입니다. 페로랑 톰슨 둘 봤는데요. 그 중에 실제 우리 9급에서는 페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어서 제가 페로를 실어놨고요. 과업의 다양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 저는 사실 분석 가능성이 조금 편했어요. 분석이 그래서 잘 되는 애들, 분석이 잘 되는 애들, 얘네들 매뉴얼 만들기 쉽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분석이 되게 잘 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공학적 기술이고요. 과제의 다양성이 낮은데 분석이 잘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루틴, 비일상적 기술이, 아니, 일상적 기술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되는 건 매뉴얼 만들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과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분석도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비일상적 논, 루틴을 설명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과업의 다양성이 낮은데 다양하지는 않은데 분석이 잘 되는 것, 이게 크래프트. 우리가 장인적 기술 혹은 공예적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조직의 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원리의 핵심은 일단 두 가지의 형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두 가지를 먼저 좀 구분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용 봐주셔야 되거든요.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두 가지 봐주시고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의무의 정도가 상하 계층 간에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건 계층화의 원리입니다. 이를 가능한 한 세분에서 가급적 한 가지의 업무들만 분업하게 만들어주는 것, 분담하게 만들어주는 것. 근데 당연히 분업 전문화의 원리일 거고요. 명령을 내리고 보고받는 사람이 한 사람, 명령 개통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우리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숫자는 상관의 통제 범위 내어야만 한다. 통솔 범위의 원리이고요. 권한 배분의 구조를 분화된 활동을 통합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의 원리고요. 조정의 원리에는
수직적인 기제와 수평적인 기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계층화나 규칙과 계획, 수직적인 원리고요.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은 수평적인 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6-16번 여기까지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변수 복잡성은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냐의 정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복잡성이고요.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공간적 분화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간적 분화는 시설이나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 수직적 분화는 종적인 분화. 권한과 책임의 계층적인 분화.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층이 높습니다. 톨하죠. 고층 구조고요. 수직적 분화가 적다. 계층이 적다라는 건 층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저층입니다. 플랫하죠.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하고요.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본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황 변수 볼게요.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공식화는 높아지죠. 매뉴얼 많아집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면 집권화를 하고 싶겠지만 잘 안 된다고 했어.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비일상적인 기술은 이 조직의 기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권화시킬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환경이 불확실하다면 매뉴얼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공식화가 낮아질 겁니다. 자, 페로의 기술 유형, 루틴 정형화되어 있는 기술은 기계적 구조에서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공식성, 직권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 구조와 부합하죠. 자, 공학적 기술은요,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업의 다양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 공학적 기술. 과업도 다양하지만 분석이 되기 때문에 매뉴얼 만들어서 기계적 조직에서 사용하기 쉽겠죠. 자, 기계적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인 구조와 부합하게 됩니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조직의 원리입니다. 계층제. 그래, 조직의 권한, 책임, 의무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해 주는 것. 계층제는 조직에서 지휘, 명령 등의 의사소통, 상위 하단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실제 있습니다. 분업은 이를 가능한 한 쪼개어야 한다는 원리고요. 전문화되면 분업되면 같은 말이죠. 능률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한다. 통솔 범위의 원리, 부하를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숫자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조정의 원리, 권한 배분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을 통합해야 하는 원리. 그래서 이 조정의 원리가 수직, 수평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수직적 연결을 상위 계층의 관리자가 하위 계층의 관리자 통제, 하위 계층 간의 활동 조정. 수평적 연결은 팀제나 프로젝트 팀 같은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같은 그런 동일한 계층 간의 또 동일한 레벨, 동일한 층 간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직의 원리에서 수평적 연결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태스크포스 또는 프로젝트 팀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맞죠? 근데 단위 부서 간의 업무를 세분화하는 건 수평이라고 표현하죠. 자, 1번 X.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협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 되죠. 직권하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곧 위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의미하고요.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좀 통솔 범위가 넓다. 조직이 계층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플랫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저층형의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조직의 상황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어요. 비일상적인 기술은 공식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조직의 불확실성이 크면 분권화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비일상적인 기술은 집권화시키기 마찬가지로 어렵죠. 비일상이 어려운 기술이야. 일상, 비일상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일상이 루틴, 좀 가벼운 기술. 비일상이 좀 어렵고 좀 돌발적인 상황이 많고 이런 기술도 설명하거든요. 4번,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매뉴얼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돼요. 자,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달라. 새로 통일될 때까지 따르지 않아야 한다? 아니요. 한 사람의 상관과 한 사람의 부하가 매칭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지고요. 조정의 원리는 권한 배분 구조를 통해서 분화된 활동의 통합. 맞습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는 부하를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부하의 숫자가 한정되어야 한다.
조직 관리에서 계층제 또는 규칙이나 계획을 만드는 것들, 이거는 일단 수평적 연결보다는 수직적인 연결을 위한 기제입니다. 데프트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금요일 수업까지 벌써 우리 몇 주 차예요? 벌써 30일 차입니다. 6주 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7주 차 수업 이제 조직 원리 했으니까 우리 조직, 미시 조직 이런 조직 행동론 들어가니까요. 좀 재미있습니다. 잘 정리해 볼게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모두 여러분 거예요. 안녕.